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적대시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포를 사격하든 뭐 총을 사격하든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 0점이 잡히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사격도 보통 이제 이렇게 정찰하는 레이더는 이제 빙빙 돌아가니까 빔이 계속 쏘지 않는데 이게 사격 통제 레이더는 달라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격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 민감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근접 비행은 말을 하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우방 간에 근접 비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친구가 총 갖고 내 옆에 누워 있는 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 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가 진짜 2차 세계대전처럼 완전 전쟁 지역이라면 거기 막 적기도 올 수 있고 우방기도 올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적기하고 우방기를 식별하기 전에 우리가 공격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평소에는 우방기가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크게 위에는 안 됩니다. 다만 사격 레이더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적대시에서 바로 쏘면 격추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경중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이걸 좀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 부분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군사적으로 서로 진짜냐 아니냐 실무자들끼리 해서 그래 야 우리 실수하다가 그래 됐다라든지 뭐 또는 뭐 우리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봤다라든지 그걸 다 앞으로 하지 마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제3의 조직에 의해서 군 말고 감사원을 동원하든 제3의 조직에 정밀하게 우리부터 먼저 확실히 조사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 애가 자기가 먼저 맞았다고 하는데 그 말만 믿고 상대 이웃집에 가서 우리 애가 맞았다는데 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조사해서 우리 애가 분명히 먼저 안 때리고 먼저 맞았다 하는 걸 안 다음에 항의를 해야지. 지금은 애들 말만 믿다 보니까 애들 싸움이 좀 어른 싸움이 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보내서 하고 만약 그 사람들 우리가 진짜로 방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일본에 보내서 우리는 안 했는데 너 좀 자료 좀 주라 이 전문가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 확실히 진실을 규명해서 서로 이제 넘어가면 간단한 일인데 이게 외교적으로 될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현 우리 정부는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뭐냐 하면 적은 줄이고 우리 우방은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는 늘리고 적은 줄여야죠. 지금 북한에 핵하고 대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에 대해서는 전혀 꼼짝도 못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 어디 있습니까? 급할 때 도와줄 친구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안보 협정은 뭐가 필요하냐는 부분에 제가 조금 세 가지 요소를 했는데 왜 필요하냐? 일본하고 저는 아마 제가 최근에 유일하게 옛날에는 그런 일본과의 안보 협력 또는 군사 협력 필요성을 좀 쓴 학자들이 있었는데 요즘 거의 못 쓰더라고요. 제가 최근까지 일본하고는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 저는 뭐 주변에서 얘기하면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친일이라면 친일이다. 일본하고 친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지만 미국이 북한한테 너 ICBM 없애라. 그 대신에 주한미군 철수할게. 그죠? 왜냐하면 미국만 공격 안 나가면 좋으니까. 그죠? 우리 6.25 전에도 미국이 떠났잖아요. 닉슨 때도 카터 때도 아버지 부시 때도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떠났을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데 어딘가? 중국에 의존하겠습니까? 중국은 천안함, 연평도 단 한마디도 우리 옹호 안 했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러시아에 의존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한테 그냥 뭐 굴복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우리로 인해서 안보의 이익을 보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던 경제 차관까지 받았어요. 그걸로 뭐냐면 우리가 냉전 시대 때 일본 너의 안전을 지켜준 거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통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중국도 공통위협인데 우리 현재 국민들 시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분명히 공통위협이다. 두 번째, 상호 보안 관계가 있느냐? 둘이 안보 협력을 했을 때 많지 않습니까? 일본 해군력 무지무지 좋습니다. 일본 레이더 무지무지 좋습니다. 특히 미사일 같은 거는요, 공중에 올라가니까 3차원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 군데서 이 관찰을 해야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격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안보 협력은 굉장히 크다. 제가 지금 뭐 우리 그 군에서 SM-3라고 이제 해군 그 말입니다. 미사일 요격함을 샀는데 그 제가 이거는 아니다. 사실은 해군의 그 SM-3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미사일은 나한테 오는 거를 쏠 수 있지 멀리 가는 건 못 쏘는. 미사일보다 날아가는 미사일보다 더 빠른 미사일이 없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이 미사일은 공격하는 미사일은 마 20까지 가요. 요격하는 미사일은 사드가 마 8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걸 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범위가 제한되는 거죠. 그럼 SM-3 우리 살라 그러는데 그거 일본이 6척 내 8척 갖고 있어요. 급하면 우리한테 오면 됩니다. 협력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안보 이익은 크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서로 국민들의 감정이 돼요.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도 실제 조사 나온 걸 보면 그래 나쁘지 않아.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감으로 해서 많이 됐는데요.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국민들이 막 붕괴했지. 우리 국민들 스스로는 일본 여행 가고 온천 가고 일본 사람들 다 깨끗하다 그러고 다 잘 지내요. 그래서 저는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핵위협이 이렇게 되는데 어디 갈 거냐. 그다음에 우리 한미 동맹은 그런 대로 잘 됐냐. 그러면 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불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 한미 간에 국방부 차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 접촉 안 합니다. 코리아 패싱 그죠? 노상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베트남에서 북한하고 무슨 얘기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 같죠? 모릅니다.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국하고의 관계부터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뭡니까? 우리 미국 지키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 미국 안전을 위해서 뭐 한국이 뭐가 필요하냐? 끝나는 겁니다. 그죠? 북한이 너 LA에 핵 한 방을 맞을래? 아니면 한국에서 나갈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보복한다? 그래 해. 우리는 어차피 베린 몸이야.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보다 LA에 핵무기 한 발이 떨어지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안보 협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냥 뭐 선택으로 안보 협력을 하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자, 미국이 떠나고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을에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데, 야, 내가 예를 들어 친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중동에 가서 돈 버리고 집을 몇 달을 비울 때 진짜 우리 집을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친구가 누구냐? 그죠? 그런 관계를 해놔야죠. 뭐 소주 마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좋은 친구는 많습니다. 그죠? 급할 때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60년대는 뭐 박태준,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요. 한일 의원연맹. 정치적으로도 진짜 이제 해야 된다. 근데 국회의원이 다 눈치 보면서 안 하더라고요. 사실 국회의장도 이 국민적인 어떤 이 표, 반일 감정 그것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해서 평지풍발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자꾸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역사 문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너무 이 반일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민족과 나라든 간에 역사를 통해서 침략도 하고 침략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별로 이제 뭐 정복해본 적이 없는 게 문제지만은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정 그 길은 뭡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진짜 강하고 더 잘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반쪽 쪼갈라져서 이렇게 막 싸우면서 하는 게 이게 진짜 그 길입니까? 이제는 역사는 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에 관해서 진짜 협조해야 됩니다. 북핵에 관해서. 다른 건 다 싸우더라도 우리 북핵만은 우리가 협력하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수집한 기술 정보, 우리가 수집한 인적 정보, 이걸 교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저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부터 먼저 모든 것을 미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북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네가 북한에서 어떻게 할래 물어야 되고, 그래서 북한한테는 한미가 똘똘 뭉쳐서 미국하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한국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하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하고 얘기하는 것이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는 너는 자격이 없어. 핵 문제를 얘기할 상대가 아니야. 핵 문제는 너 형님인 미국하고 갈 거야. 너는 철도나 좀 연결하고 필요한 거 내 좀 갖다 줘. 결국은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그렇게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표성, 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아마 한반도에서 지금 이제 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이 미국하고 노상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한번 미국하고 북한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그럼 큰일 나는데 얘기하지만 베트남에서 종전선언 한다. 그거 우리가 결정합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결정해 버립니다. 그다 진짜로 말이지 주한미군 감축이 저는 명시가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될 수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일 협력에서 가장 이제 우려하시는 게 이 1910년에 있었던 한일 합방 역사의 반복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일본을 경원시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단절하면 그런 역사가 반복이 안 되느냐? 오히려 일본하고 친구가 돼야 그게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쟤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돼야죠. 그리고 특히 미국하고 한미일이 뭉치면 미국한테 너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견제해라.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속 우리가 오히려 빌미를 줍니다. 일본 군사 대국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려하시지만 일본 군사 대국화를 계속 이제 부추기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남북한입니다. 북한, 남한 계속 제공합니다. 그래놓고 군사 대국화 무섭다고 하는 거죠. 이 시작 전에 잠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집단 지성이 높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위기 있을 때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전부 다 떠들기만 떠들고 결국은 침략당하고 결국은 패배했어요. 왜? 눈앞에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21페이지 하나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사력을 비교를 할 때는 핵무기를 제거해요. 북한 핵무기가 지금 갖고 있고 우리가 그 핵무기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고민하고 이 논의를 하면서도 희한하게 군사력 비교를 할 때는 핵무기를 제외해버려요. 그렇죠? 핵무기 아니냐. 무기.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하나 있으면 참 출처가 있습니다만 논문을 써서 핵을 넣었을 때, 그래서 핵을 넣으면 우리가 열세하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넣었을 때 또 열세하더라.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군사력이 조금 이제 괜찮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국방비입니다. 국방비가 많으니까. 하지만 국방비는 장기전을 할 때는 필요합니다. 단기전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국방비가 얼마라는 게 단기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방비가 전환돼서 나온 무기가 바로 작용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전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국방비가 없어지면 한 1대2 정도 되더라 북한하고. 그리고 여기는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고 다른
그 전투력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정도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멋대로 공격할 수 있는데 왜 급하면 핵무기 쏘면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북한이 급하면 핵무기 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반격을 못합니다. 우리 분산시켜야 됩니다. 핵무기를 진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논의장을 나가시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세미나가 일어났고 많이 비분관계하고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핵심은 분열에 있습니다. 분열.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도 분열되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진짜 꼭 그 결론 삼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소를 떠난 이후로 우리 우파 누가 어떻게 잘못하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그 정렬, 그 시간이 있으면 좌파 사람들 욕하세요. 우리 식구 중에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식구가 더 잘못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온통 우리 식구 욕하다 보면 오히려 이웃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웃은 이웃이지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뭐 카톡에 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어디냐? 이 우리끼리 욕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시간 이후에 꼭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비록 미흡하지만 힘을 모아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